사랑했던 연인이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며 서로를 안아주고 마음을 확인하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란 변하기 마련. 매일 사랑스러울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둘씩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권태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차츰 들게 되면서 이별을 하고 싶은 의지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 뭐 먹을까? 라며 어제까지만 해도 하찮은 점심 고민을 같이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더는 눈치 안 보고 혼자 양껏 먹고 싶은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의 이별 통보는 갑자기가 아닌 거 알고 계시나요?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만남의 기간에 이별을 징후를 보였을 수도 있고 감쪽같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천천히 이별을 준비할 수는 있지. 갑자기가 아닌 이미 준비하고 답을 내린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이별 통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던가 갑자기 헤어져라는 말을 듣는 몇몇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별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죠.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온 상대방의 헤어지자는 말. 그 사람의 심리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높은 산을 올랐으면 계속 산 정상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와야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며 편히 쉴 수 있죠. 산을 안 오르면 되지 않느냐? 나는 자취생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높아짐이 있으면 낮아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이 유지되기는 힘든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향한 상대방의 낮아지는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낮아지는 순간을 권태기라 부르죠. 연인에 대한 가치와 매력에 너무 익숙해져 감정이 낮아지는 시간. 그런 시간을 서로 간에 대화 없이 오래 끌고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이별의 의지가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 사람을 위한 배려심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반문해도 상대는 짤 없습니다. 연인을 향한 낮아진 감정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요. 결국엔 이별이 답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별을 고한 당사자는 본능적인 감정보다 이성적인 의지를 더 갖게 됩니다. 이별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린 이성적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별을 통보할 때는 이성적인 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소중했던 추억보다는 이대로는 행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이성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성적인 결단을 내린 상대방에게 이별을 당한 여러분이 너무 빠른 타이밍에 본능적인 감정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은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거부감이 커질 것입니다. 권태기로 인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셨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거부하는 힘이 줄어들 수 있게 또 이성적인 감정이 줄어들 수 있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을 밀어내고 있죠. 산에 올라가서 좋았지만 이제는 평지가 그리워 좀 쉬려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요? 그 산이 좋아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올라가고 싶다는 감정이 들기까지 시간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감정은 계속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권태로움을 통해 내려간 감정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성적 의지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본능이 올라와 여러분이 다시 그리워질 거예요. 권태로움으로 이별 통보를 한
상대방의 심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